자, 그 다음에 이거 간판 철거는 간단히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며칠 지체 없이 괄호 사무소 간판 철거하여야 한다. 그죠? 철거 대상은 밑에 세 가지밖에 없죠. 셋째 줄에 그러나 업무 정지 또는 휴업 기간 중에는 철거 의무가 있다. 업무 정지 기간이 끝나면 휴업 기간이 풀리면 계속 중개업해야 되겠죠. 간판 철거 대상은 1번 이전 신고한 경우 밑줄 2번 폐업 신고한 경우. 이전 신고했다 그 말은 가게 딴 데 옮겼죠. 종전 가게 간판은 철거하라 그 말이고, 폐업 신고했다면 등록증 반납했죠. 철거 대상이고, 등록 취소받으면 개업 공인중개사 2단이다. 간판 철거 대상이다. 그럼 철거 대상은 세 가지밖에 없고, 지체 없이가 1개월에서 틀린 집은 나온 적이 있고, 철거를 하지 않았다 위반이죠. 그 밑에 누가 밑에 대집행 있죠. 등록관청은 어떤 법? 대집행법에 따라 뭐를 할 수 있다? 대집행할 수 있다. 의문대 대집행 규정만 있죠. 과태료 처분이라 말이 있어 없어요? 그 위에 타이틀에 간판 철거 타이틀 있죠. 땡땡 하시고 과태료 처분 X 크게 적으시고, 다음에 열간사항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 같다면 폐업 신고 후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대집행 대상은 되지만 과태료 부과가 없다는 겁니다. 됐어요? (130페이지) 기출지문 스피드 체크 한번 봅시다. 1번 분사무소 밑줄 설치 신고 어디 가서? 초대인 사무소 등록관청 적으시고, 2번 중간에 이전 나왔죠. 이전 나오면 앞에 뭘 구분해서 밑줄 하시라고? 중개사무소인지 분사무소인지 구분하시라 했죠. 앞에 중개사무소 밑줄 관할 지역 외 밑줄 이전. 등록관청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어디 가서 신고한다. 이전 후. 이전한 날 며칠? 10일. 4번에 분사무소 밑줄 5개 광고물 성명 표기해야죠. 누구? 책임자. 성명 동그라미. 5개 광고물은 성명 표기 거기 짝꿍이요. 분사무소 나오면 신고 필증에 표기된 책임자 성명을. 5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그럼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명시해야죠. 원칙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사항 명시사항이 아닌데, 앞으로 개정에서 나오는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중개 대상물 종류별 소재지, 면적, 가격도 나오겠다. 그죠? 법인,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은 누구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 7번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관계 종료 신고 열제니까 종료된 날, 해고된 날 10일 적으시면 되죠. 소속 공인중개사 밑줄 중개인의 사용한 인장은 법인이 아니니까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 되고, 가로 세로 얼마? 7에서 30. 똥7 변칠 똥7. 휴업 신고해야 한다. 얼마? 3월 초과. 초과할 수 없다. 얼마? 6월. 쉽죠? 여기 기출문제 아니에요. 여기까지 휴폐업까지 대부분 규정은 오늘 배우신 고용인은 중개업무와 관계 있다. 인장은 중개업무와 관계 있다. 그건 업무정지 대상이죠. 그거 빼고 등록증 등의 개시, 사무소 명칭, 5개 광고물, 표시 광고, 사무소 이전 신고, 휴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중개업무가 아니죠. 이건 다 제재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물론 부당한 표시 광고 500만 원짜리가 있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500만 원 있지만 대부분은 중개 업무가 아닌 것을 배우셨다고. 지금 옆에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이제 중개 계약 및
부동산 거래 정보망 여기부터 중개업무 아니야. 여기서부터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서명 날인까지가 중개업무이면 기본 제재가 뭐 업무 정지 깔아놓고 업무 정지가 아닌 것만 몇 개 솎아내시면 돼. 이제 지금부터는 기억 안 나면 그냥 업무 정지 불러놓으면 거의 다 맞아요. 자, 중개계약 조금만 하고 마칩시다. 배도 고프고. 집에 가서 요즘에 뭐요? 치맥? 소맥? 즐깁니까? 아직? 잠이 안 와요? 우와, 체력이 여기서 좋은 거 아닙니까? 잠이 와서 술을 마신다고요? 대단한 주당 아닙니까? 우린 잘나고 술을 먹는데 집에 가면 수업 마치고 집에 가면 12시 이렇게 되면 씻고 이렇게 앉으면 막 오후에 저희 선생님들은 오후에 한 3시 이후에 조금 졸거든요. 올라가가지고 잠이 안 와요. 또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러면 막 찾잖아요. 온 천지 막 디비가지고 술 남아 있는 거 싶어가지고 물 타가지고 소주 유리잔이죠. 물 타가 소주 반잔하고 물 반 타가지고 싹 마시고 자면 잠이 와요. 수면제. 요즘에 뭐 술자리가 즐거워서 술자리 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그죠? 뭐예? 뭘? 자, 131페이지 중개계약 1절 중개계약 밑줄 하시고 가장 기초가 땡땡 하죠.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누구 간 계약? 중개의뢰인, 중개달라고 들어온 손님과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 간 계약. 그죠? 거기에 기초. 의뢰인 상호 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뢰인 상호 간 계약은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래계약이고 중개계약은 낙성계약이겠나요? 요물계약이겠나요? 손님이 부동산 찾아와서 중개해달라고 의뢰하죠. 의뢰하면 소장은 뭐 해드리겠다고? 중개해드리겠다라고 승낙을 하겠죠. 낙의 의사표시 있으면 일 완성 관계없이 체결되니까 두 번째 낙성계약 적으시고 중개계약은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서면계약도 계약이다. 계약의 방식에 관계해서 성립되니까 불효식 계약이다. 중개계약은 불효식 계약입니다.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손님인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하고 있는 소장 가게에 와서 매매 교환이 매차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일을 맡기는 거죠. 일을 맡기는 계약으로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계약이 있다면 대법원 판례는 개인 간의 일을 맡기는 계약을 두고 있는 민법에는 개인 간의 여러 일을 맡기는 제도가 있겠죠.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도 대리해달라 그 말이고 공사 도급 계약 있죠. 그것도 공사 네가 해달라 그 말이고 사무처리 위임 계약도 일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판례에서 공인중개사법상 개인 간의 일을 맡기는 중개계약은 민법에서 여러 일을 맡기는 제도 중에서 판례에서 뭐하고 유사한가? 판례 땡땡 하시고 중개계약은 위임관계와 같다. 여기 판례 원문이에요. 위임관계와 같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다. 판례에서 그러면 중개계약하고 위임관계와 같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개계약하고 위임계약은 공통점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같다 있겠죠? 밑에 땡땡 하시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들어보셨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럼 선관주의 의무라고 줄이는데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의무이다. 다음 주에 나와요.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 계약입니다. 낙성 불효식 계약입니다. 판례에서 위임관계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빈칸 있어요? 적을 데 없어요?
손바닥에 적으면 되겠네 그러면. 중개계약 보세요. 중개계약은 손님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중개달라고 일을 맡기는 거죠. 중개계약했다면 부동산에서 물건 조사 확인하고 손님 데리고 현장 안내하고 계약 깨지면 또 손님 현장 안내하고 처럼 중개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한 중개를 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 일정 기간이 있어 일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중개계약의 기간을 유효기간이라 해요. 중개계약은 손님이 부동산에서 일을 맡기는 계약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 기간을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라 해요. 그럼 관행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 아파트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여기 자기 아파트 팔고 싶다 한 군데만 딱 찍어서 맡깁니까? 관행적으로 다 내놔요. 그걸 뭐라 한다? 일반 중개계약할 때 여러 부동산 맡길 때 일일이 몇 개월 맡길게 약정해요? 그래서 기간은 필요하다. 중개계약의 기간은 필요하죠. 일하는 기간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약정이 없다고. 약정이 없으니까 기간을 정해야 되겠죠. 법에서 사몰로 한다. 중개계약은 부동산에서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하고 자료 정리하고 손님 태우고 현장 안내하고 설명하고 계약 체결까지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을 관행적으로 일반 중개 계약하는 우리나라에서 관행적으로 약정 안 하더라고. 기간은 필요한데 약정이 없으니까 법에서 얼마로 한다? 3월 한다는 말은 반드시 3개월로 하라 말입니까? 약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한 기간에 따라가겠죠. 약정 기간에 따른다. 6개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1년, 한 달. 급하면 한 달에 바로 맡길 수 있죠. 약정한 기간이 있으면 제한 없이 약정한 기간에 가고 약정이 없으면 얼마를 한다? 3월 한다. 그 밑에 일반 중개계약, 일반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법에 정하고 있는 중개계약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넘겨보시고 뭐가 있고 전속 중개계약이 있다. 그럼 중개계약은 손님이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할 정도의 경험이나 지식이 없으니까 부동산 가서 일을 맡기러 가겠다 그 말이죠. 그때 일반 중개계약 할 때 일반 개념은 제한이 있다 없다? 일반 중개계약 일반은 제한이 없다라고 익히시라 그랬죠. 중개의뢰인이 아파트 팔고자 하는 매도의뢰인 A가 부동산 갈 때 제한이 없으니까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없다? 일반 중개계약은 불특정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뢰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개념 요소는 불특정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하면 일반이구나. 전속은 제한을 두겠다. 다른 부동산에 내놓지 않고 니한테만 내놓게 그 말이죠. 여기는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의뢰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전속 중개계약. 그러면 손님이 부동산 찾아와서 일을 맡기러 갈 때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딱 찍어서 니한테만 내놓게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죠. 일반 중개 계약은 체결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전속 중개 계약은 체결해야 한다. 손님이 선택해서 지가 하고 싶은 만큼 다 풀어도 되고 한 사람 찍어서 맡게 되고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 하나여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럼 요거 비교하는 게 우리 과목의 시험 과목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 일반 중개 계약이면 전속 중개 계약을 94년도 개정하면서 도입한 이유만 이해하시면 돼. 일반 중개 계약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둔 것이 전속입니다. 결국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가? 손님을 위한 규정을 많이 도입했다는 겁니다. 일반 중개 계약은 매도인 A가 자기 소유 아파트 매매권에 대해서 다수, 갑, 을, 병 이렇게 다수한테 맡길 수 있다고 말이죠.
전속은 다른 부동산에 맡기지 않고 니한테만 내놓을게 그 말이죠. 그러면 일반 중개 계약을 할 때 일일이 아파트 내놓을 때 소장님 계약서 씁시다 이렇게 합니까? 일을 맡기로 할 때 중개 계약서를 일일이 다 쓰고 나와요. 관행적으로 소장님 잘 부탁합니다. 끝이죠. 구두 계약도 하더라고.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그런데 후일 의뢰인과 개업 공유에서 간 분쟁이 있으면 증거 기능을 못하네. 구두는 증거로서 기능 못하죠. 요걸 보완하기 위해서 전속 중개 계약을 두었고, 두 번째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이렇게만 했어. 두 번째, 일반 중개 계약을 의뢰인 A가 다수의 개업 공유인사하고 같은 내용의 매매권을 다수한테 각각 맡겼죠. 맡기면서 일일이 계약서 안 쓴다 그 말이고, 다수의 개업 공유인사에게 의뢰인 한 사람이 보수를 다 보장해줘요? 보수를 다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는 아니에요. 다수한테 풀어놓고 다수의 개업 공유인사는 각자 자기 보수가 법적으로 보장 안 되니까 다른 개업 공유인사보다 먼저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중개할 수밖에 없고, 경쟁 중개하여 가장 먼저 계약을 체결시켜준 계약서를 작성한 딱 한 사람에게만 보수를 보장해 드리겠다. 이게 일반이에요. 그러면 나의 보수가 100% 보장이 안 되니까 손님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법적인 의무가 있겠나요? 손님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할 책임 중개할 의무는 법에서 없어요. 일반 중개 계약한 개업 공유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해야 한다 이런 말은 없다고. 그러면 내 보수가 보장되지 않는 관계로 경쟁 중개할 뿐이고 계약서 쓴 사람에게만 보수 주니까 적극적인 의무가 없으니까 누구든지 계약의 조건보다는 먼저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한다고. 계약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지만 정상 가격 이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다른 부동산에서는 4억에 내놨는데 4억대로 중개하는 사람이 있고 3억 9,700에 작업하는 사람도 있고 3억 9,500에 작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물건인데 왜 그렇게 해요? 내가 먼저 계약서를 써야지. 이게 공통으로 다 내놓은 물건 아니까 집 내놓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3억 9,700에 파십시오. 그럽시다. 뭐 4억에 작업하는 사람 넣었다는 겁니다. 정상 가격 이하로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손님에게 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이에요. 전속 중개 계약은 니한테만 내놓을게 그 말이죠. 니 보수는 내가 보장해 줄게. 경쟁적으로 중개할 필요가 없죠. 한 사람에게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손님을 위해서 법에서 적극적인 의무를 줘도 관계없죠. 요거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중개 계약에서 관행처럼 많이 이용되어져 온 구두 계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보수가 보장되는 만큼 손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두 가지, 총 네 가지는 누구 의무다?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유인사에게 네 가지 의무가 더 있다고. 그 이 네 가지는 일반 중개 계약의 의무사항이 아니 이거 비교하는 게 시험 공부죠. 그러면 구두 계약을 보완하려면 반드시 뭐 하면 돼요? 반드시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 서식이 있다고. 각종 서식은 다 어디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단 말은 법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라 그 말이죠. 계약서는 왜 씁니까? 계약서 쓰는 이유는 후일 분쟁이 있을 때 증거로 남겨두라 그 말입니다. 여기는 증거 기능 못했죠? 그럼 증거로 남겨둬야 한다. 몇 년 보존인가? 3년 보존이에요. 요 두 가지 의하여야 한다. 3년 보존 의무는 일반에게는 없고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만 의해야 한다. 보존해야 한다. 이거 중개무효 아니에요. 중개무효야.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 말은 중개 계약에 의하여 그 말 아니야? 이거부터 중개무라고. 그러면 의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중개업무 위반이네. 제재가 뭐? 모르면 업무정지 부르시라 했죠. 업무정지. 최근 시험에 전속 중개 계약서를 6개월 만에 폐기했다. 6개월 만에 폐기했다. 법 위반이죠. 3년 보존 위반이죠. 제재가 뭐? 업무정지.
모르면 업무정지요. 여기는 적극적인 의무가 없는데 여기는 보수가 보장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하라.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전속 중개에게 뭐 이건 어차피 여러 번 들으니까 아시고 요거 가장 중요해요. 매도 의뢰인이 임대 의뢰인이 자기 소유 아파트를 팔려고 세를 놓으려고 갑개업 공인사 한 사람 찾아와서 다른 부동산 내놓지 않게 내한테만 내놓게. 2달 내에 이사 가니까 2달 내에 팔아달라고 약정할 수 있는 없네. 2달 후에 현재 세입자 나가니까 2달 내에 세입자 좀 구해달라고 물건 맡겼죠. 전속 중개 계약 했죠. 전속 중개 계약 썼죠. 보존해야죠.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은 내한테만 내놓은 물건이죠. 그러면 내한테 내놓은 물건을 법에 따라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법에 정하고 있는 7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전속 중개 계약하게 되면 손님 입장에서 보면 가게가 크다. 가게가 번질해요. 잘 꾸며놨다고. 손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이구 중개 오래 해가 돈 많이 벌어 모야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손님은. 근데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야. 손님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맡겼는데 얘가 창업 실무 경험이 부족해. 그 손님 맡긴 기간 내에 혼자서 물건 확보하고 손님 찾아서 중개다 보니까 손님이 맡긴 2달이 훌쩍 지났는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님에게 피해가 될 수 있죠. 이사도 못 가가니까. 세입자 못 가면 공실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 혼자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 그 말은 네가 확보한 물건이 있으면 법에 정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7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이미 매수인을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이 있을 수 있나 없나요? 다른 부동산에서는 손님 확보되어 있는데 물건 찾고 있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가 확보한 물건에 관한 7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며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안면 있죠? 누구만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런 소장만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이런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보십시오. 올려놓겠습니다. 또는 모든 개업 공영사가 망에 다 가입한 거 알겠죠? 물건을 일간신문에다가 이런 조건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개업 공영사만 가입해서 이용하고 있는 망에 띄우든지 아니면 또는입니다.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정보 공개 의무가 핵심이에요. 손님이 물건 내놓으면서 별말이 없으면 7일 내에 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할 때는 공개했죠 지금? 공개한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공개한 내용은 물건 내놓은 손님에게 일전에 저한테 내놓은 물건을 법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서 망에 올렸습니다. 아니면 일간신문에 광고했습니다라고 공개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 통지해야 합니다. 며칠 이내에. 말라고 공개한 내용을 2주나 또 손에 쥐고 있어요. 그 며칠요 그러면? 아니, 모르면 지체 없이요. 모르면 지체 없이 모르면 업무정지야 이제부터. 지체 없이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예외가 있습니다. 손님이 물건 내놓으면서 내 물건은 니한테만 내놓을 테니까 내 물건은 다른 부동산 내놓지 마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나 없나요? 비공개 요청이 있다.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했다 하면 요청에 따라야 되겠죠. 요때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공개 금지. 그러면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나오면 며칠? 7일 이내에 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이게 가장 적극적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제재가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위반이죠.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했다. 다음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건 기본 업무정지죠. 이건 임의적 등록 취소. 전속 중개 계약에서 등록 취소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했다 나오면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이때 공개사항이 뭐인지 이걸 암기사항으로 물어요. 일단 암기사항인데 가격부터 계속
정리하시면 돼. 가격은 예정 가격이 있고 거래 가격이 있죠. 거래 가격은 계약서를 쓸 때, 매매 계약서 쓸 때는 합의가 되었으니까 거래 금액. 합의가 되기 전에는 거래 예정 금액. 전속 중개 계약이 아직까지 일 출발한 단계 아니야. 일 맡기는 단계니까 어떤 가격을 예정 가격. 공시지가도 공개사항이라고. 근데 공시지가도 공개사항인데 반드시 공개할 것은 아니에요. 지금 전속 중개 계약한 목적이 매도인이 와서 팔아달라고 맡겼죠. 매매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맡겼다면 상대방의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공시지가는 중요하죠. 세금 관계도 있고 하니까. 중요한 걸 합시다. 공시가인데 지금 매매 계약을 목적으로 전속 중개 계약했다면 매수인에게 공시가 중개하니까 공개를 해야 되지만, 공시가인데 지금 내놓은 조건이 임대차 목적으로 임대인이 와서 물건 내놓고 왔다고. 임대차 목적인 전속 중개 계약이면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보증금 차임이 중요하지 공시가는 중요사항이 아니니까 예정 금액까지는 매매 결 임대차 불문하고 나 7가지 중에서 반드시 공개되지만 공시가가 임대차 목적이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물건을 공개하는 겁니까? 사람 공개하는 겁니까? 내가 이런 조건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물건에 관한 조건만 정확하게 공개하면 되지 사람은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저당권자가 무슨 은행 무슨 지점입니다. 이런 인적사항 공개하지 말라고. 주소 성명 있죠. 인적사항은 공개사항이다 이다. 주소나 성명인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걸 묻는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할 때 두 번째가 공개하고 내용 통지했죠. 그럼 손님은 한 사람만 딱 찍어서 맡긴 거 아니야? 야가 통지를 했는데 공개했다 통지를 받는데 그 다음 단계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안 해요? 하니까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2주에 1회 이상 일전에 통지해드린 내용들을 공개해두고 있으니까 다른 부동산에 연락이 와서 이렇게 조건을 맞춰서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은 중간 과정이니까 2주에 1회 이상 또박또박 적어서 뭐로? 문서로 통지. 이 문서 통지 때문에 계속 2주라 부르는 거야. 공개한 내용 통지인지 업무 처리상 통지인지 없이 그냥 무조건 2주야. 공개한 내용은 며칠 지체 없이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은 중간 단계니까 2주에 1회 이상. 이건 누구 의무라고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지. 그러면 뭐 길 가던 사람이요. 일반 중개 계약이 아니고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네 가지가 의무가 있다. 그러면 거꾸로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X 보존해야 한다.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중개 업무 처리상 통지는 틀렸다 그 말입니다. 거꾸로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수십 개 되는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사항 중에서 현재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는 몇 가지만 차이점이다. 네 가지만. 네 가지가 아니고 기타 의무가 얼마든지 있겠죠. 기타 의무는 차이점이다. 공통점. 요것만 차이점이야. 요건 나머지는 공통형 일반도 해야 한다. 전속도 해야 한다. 네 가지인가 아닌가? 네 가지인가 아닌가? 이게 답이에요. 됐어요.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정보 공개요. 그러면 일반 중개 계약은 박스 밑에 일반 중개 계약의 이의는 개념 요소가 첫째 줄 불특정 다수의 그런 말 있죠. 131페이지 박스 밑에 불특정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한다. 그 말이 일반 중개 계약의 개념 요소고 셋째 줄 뒤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됐어요? 넘기시.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요청 그 말은 옆에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다.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의무나 보존 의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첫째 줄 누구는 중개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맡긴 내용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뒤에 둘째 줄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미출하셨죠? 요청권밖에 없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시험은 2번이 나와요. 그러면 중개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때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서 박스에 밑에 4가지 있죠. 그걸 물어요. 일단 니은의 어떤 가격? 예정 가격. 디귿도 어떤 가격에 대한 예정 가격에 대한 보수. 기억은 2개로 쪼개서 읽으세요. 중개대상물 위치, 중개대상물 규모 그렇게 쪼개서 읽으셔야 돼. 최근 나왔던 게 4번째. 위에 기억, 니은, 디귿 빼고 그 밖에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 또 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왜냐하면 중개계약서이기 때문에 중개계약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뿐이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4번째도 쪼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고 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그렇게 쪼개서 읽으시라고.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은 있다 없다? 있다 적으시고 옆에 359페이지 참조 적으시고. 그래서 1번에 국토부 장관은 괄호하시고 일반 동그라미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은 다 어디 승한다? 국토부령인회가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서식권형은 다 국토부 장관이고 둘째 줄 국토부 장관이 정한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은 정해져 있다. 몇 페이지 있다고? 359페이지 나중에 간단히 보시면 되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일반 중개계약서는 사용 의무가 있다 없다? 첫째 줄 뒤에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다. 그죠? 보존 의무가 있다 없다? 보관할 의무도 없다. 그러면 02번에 전속 중개계약은 4가지 의무가 더 있다. 1번보다 4가지 의무가 더 있다. 옆에 빈칸에 4가지 적어놓은 사람 있죠? 전속 중개계약 옆에다가 4가지 1.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 반드시 의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2번 몇 년 보존? 3년 보존 의무. 3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4번 중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 전속 중개 계약서 작성 의무. 2. 3년 보존 의무. 3.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4번 중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 그 4가지는 전속의 의무입니다. 그죠? (133페이지) 박스 밑에 전속 중개 계약의 이 전속은 개념 요소가 뭐예요? 특정한 나와야 되겠죠. 첫째 줄 뒤에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2번 전속 중개 계약에 체결해서 다시 1번 뒤에 특정한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줄이면 뭐 전속 중개 계약은 체결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괄호. 밑에 양가로 3번 전속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는 몇 가지가 더 있다. 4가지. 1. 전속 중개 계약서 사용 의무 있죠. 2번에 몇 년 보존? 1번 2번 묶어서 사용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 업무 정지 적으시면 되고 핵심은 넘기시면 134페이지 3번이죠. 정보 공개 의무 요거 위반하면 땡땡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적으시고 정보 공개 의무 위반한 때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정보 공개 기한은 전속 동그라미 체결한 때 그다음 넣으세요. 며칠 이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 그 다음에 넣으시라고. 7일 이내에. 둘째 줄 정보망 밑줄 하시고 뒤에 또는입니다. 선택해주니까 또는 일간신문의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며칠요? 7일. 또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또는 예외로 의뢰인이 뭐 요청했다? 비공개 요청한 경우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 이걸 위반했다. 그러면 7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했다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니은의 정보 공개 방법은 둘째 줄 정보망 뭐 또는입니다. 항상 또는 망과 일간신문에 하면 안 된다고. 모두가 아니고 또는 일간신문. 그럼 공개했다면 D가 공개 사실을 통제되죠. 공개한 다음에 통지는 며칠? 며칠이라고요? 보이네요. 지체 없이 공개한 때 둘째 줄 공개한 다음에 문서 통지할 때는 지체 없이. 중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는 2주의 1회 이상. 공개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아서 박스에 있죠. 다 암기사항인데 일단 체크하신 것만 해보면 마하번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밑줄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는 물건에 관한 권리관계는 공개하죠. 다만 뭐는 각 권리자의 뭐 주소, 성명인,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중개대상물의 어떤 금액? 예정 동그라미 금액도 공개사항인데 뒤에 공시지가 밑줄 하시고 다만 동그라미 어떤 계약이면 임대차 괄호 공시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옆에 페이지 박스 밑에 전속 중개 계약서상 의무에서 기억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 밑줄 얼마? 2주에 1회 이상 뭐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연의 확인 설명 성실 이행 의무는 차이점이요 공통점이요? 여기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해라 이런 말 없죠? 네 가지 빼고 나면 기타니까 니은 앞에는 일반 전속 공통 적으시고 여기까지 합시다. 넘겨보시면 136페이지 유효기간 있죠? 유효기간 밑줄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 얼마로 한다? 3월로. 다만 당사자 누구하고 누구?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용사 간 달리 약정할 수 있나 없나요? 3월과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약정 기간은 얼마 초과할 수 없다. 제한이 있어 없어요? 약정 기간은 제한이 없다. 약정이 없으면 얼마로? 3월로. 제재는 다 업무중인데 2번 임의적 등록 취소만 밑줄 제재에서 임의적 등록 취소.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끊으시고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했다 할 때만 등록 취소 될 수 있다. 그죠? 밑에 문제 있죠. 중개 계약 밑줄 틀린 것.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보수 등을 기재한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맞죠? 예정 가격에 대한 보수도 요청할 수 있죠. 전속 동그라미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란 망의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 주소 성명 공개해야 한다. 답 2번. 3번의 임대차 괄호 전속 동그라미 공시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약정이 없다. 유효기간 얼마? 3월. 5번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한 때 당해 계약서 몇 년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만큼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